저는 사실 우리 또 이갑준 박사님 아까 그 선문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랑 연배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 분이에요. 예. 물론 저보다 이제 머리카락이 많긴 하지만은. 근데 그 박사님도 MZ 세대인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였을 때. 지금은 아니고. 예. 그런데 박사님이 그 한 20대 초반에 북한학과를 가셨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도 이 통일이나 북한이 그렇게 뭐 가까운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희 세대도 한 방공 세대였잖아요. 그 방공 세대 초등학교 때 월요일 날 조회했을 때 이승복의 나는 공산당이 막 이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고향이 광화도입니다. 광화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심했어요. 네, 그 살고 저는 이제 약간 더 가까운 쪽이었고, 그러면 밤에 이 겨울에 특히 그러면 대남 대북 방송이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 진짜 거의 귀신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자. 그 어린 마음에 또 무서워가지고 배운 게 있잖아요. 엄마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진짜 그래요. 근데 그래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그러면 삐라가 밭이 안 보여. 밭이 안 보여. 자, 여기서 우리 MZ 세대들과 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삐라에 대한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삐라가 뭔지. 이제 그 북한의 선전물입니다. 이게 약간 그 포스터 같은 건데 요만한 A4 반만한 거. 헐벗은 남조선 구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도와주겠소. 뭐 이런 게 이제 그 삐라에 적혀 있어요. 북한에서 보낸 겁니다. 예. 잘 사는 북한으로 오라. 막 이런 그렇죠. 막 이런 삐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주워 갖고 학교 이제 근처에 경찰서에다 갖다 주면 공책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방공 세대였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빨리 나도 군인이 돼 갖고 저 북한을 이길 거야. 우린 조국을 지킬 거야. 막 그때 어렸을 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막 총싸움 놀이하고. 근데 중학교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역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분단됐는지를 지금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춘기 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야씨, 우리가 이래서 분단됐단 말이야. 그때는 또 사춘기 때는 그렇잖아요. 뭐 뭘 위해서 내가 뭐 지금 세대들은 뭐 환경, 뭐 정의, 평화 이런 조국을 통일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그게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때 북한학과를 이제 선택했고 처음에 이제 집에서 갑자기 무슨 과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학과래. 뭐야? 뭐 북한학과 북한 간다고요? 막 애들도 너 어디 간다고 뭐? 그런데 이제 선문대학교 북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문대학교 북한학과가 굉장히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 빛이 있죠. 선문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해서 석사 박사까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일교육협의 사무총장도 하고 지금 또 홍사단에서 하고 하여간 시민사회에서는 약간 좀 가장 정점을 찍는 데까지는 좀 역할을 좀 해봐가지고 그게 출발이 이제 선문대 북한학과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선문대 북한학과가 좀 고맙죠. 예, 조국 통일의 일념으로 북한학과를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되게 그 삐까뻔쩍한 그 나만의 모습과 그리고 배부른 어떤 음식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남남북녀래 그래서 우리가 커서 남조선에 가면 잘생긴 남자들이 진짜 많대 막 이런 사춘기 소녀들의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삐라에 되게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라를 보고 조금씩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네. 예, 남남북녀라고 생각하시는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 삐라를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분들이 정말 아름다우시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은 남한의 삐라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네.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한 삐라가 있네요. 남한에서 보낸 삐라도 그렇고 북한에서 보낸 삐라가 역시 다르네요. 예, 하여튼 뭐 잘 들었고 그런데 그 요즘 강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거 보니까 그러면 선문대학교 후배들한테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큰 차이라기보다 그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는 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MZ 세대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거부감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뭐 동경도 없고 그게 근데 국적이 다양하다면서요. 그쵸. 그 베트남, 우즈벡, 중국, 일본 이런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선문대학교가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보다는 높습니다. 그거 그렇다고 뭐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높아요. 학기 끝날 때마다 여러분 저하고 평화 통일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의 앞으로 현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세대가 있다 보니까 민족과 뭐 70년 분단, 2000년의 역사 이런 거를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두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정말로 평화에 우선을 둡니다. 평화. 저는 질문 받으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전 20대 때 그랬어요. 지금 학생들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더 비중을 두더라. 통일은 생각은 하지만 그 앞에 먼저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 예, 왜냐면은 북한 MZ 세대는 그 남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접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남한에 가면 장동건 배우님과 결혼할 줄 알았어요. 잠깐만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그 창세기에 남한 나오는 드라마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뭐야 왜 저보다 모르세요? 드라마입니까? 네. 그리고 올인을 보고 이병헌 배우님한테 올인해 보면 나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춘기에 생각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남한 드라마와 이런 작품들을 많이 접하고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떤 다양한 기회를 요즘에는 교육을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과거에는 또 남북 통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북에서도 교육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남한이 또 잘 살고 또 여러 가지 참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통일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런 것도 함께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저 질문을 하나 받을 텐데요. 우리 동작의 지부장님께서 뭔가 또 질문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지부장님. 네네. 저는 그 이갑준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부장님의 질문은 남다르시네. 네. 이분 박사 논문 주제예요. 예, 박사 논문 주제. 일단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그 40대 이상이신 분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보수, 중도, 진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어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남북 관계 얘기했을 때 나하고 생각이 달라. 보수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적이죠. 여러분 20대, 30대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통일 얘기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중도, 진보라는 단어는 당분간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면 좋죠. 어떤 사람만 있냐? 의견이 다른 사람만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언론부터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건 뭡니까?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생산하고 그 정책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더 나은 정책을 또 한번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거버넌스를 이제 중요시하지만 이제 지원하는 정책,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인데 지금 시민사회가 많은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시민사회가 통일 운동을 하는 아버지 제가 통일 꼭 할게요 이런 세대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면 지금 세대들은 누구? 여기 계신 분들 봐요. 학생, 또 의사, 뭐 연극인, 또 미용사,
아니면 뭐 자동차 전문가, 시민사회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분들의 통일에 관심이 돼서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통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정책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더 묻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맡기는 거버넌스의 성숙 단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글로벌입니다. 유튜브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랍스터 할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랍스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랍스터요? 랍스터 맛있게 할 줄 아시는 분, 요리. 가재.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랍스터하고 재료 다 갖다 놓고 유튜브 틀어볼게요. 못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MZ 세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당장 알 수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교육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포럼과 세미나, 공급자 중심으로 처음에 통일교육이 교수법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반성을 했죠. 재미가 없어. 너무 공급적으로 가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갔습니다. 기행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갔어요.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MZ세대의 교수법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주도로 가야 합니다. 수요자 주도로. MZ세대한테 맡기세요. 맡기고 그 MZ세대가 그 사업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째로 맡겨야 돼요. 한번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MZ세대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MZ세대는 싸우는 거 싫어해요. MZ세대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고 사회적 정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보수, 중도, 진보가 없다. 의견이 다른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된다. 돈을 지원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책을 생산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MZ세대에게 맡겨라. 70년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 약간 두렵고 이제 너무 오래됐고 실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2000년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모든 세대마다 다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광복, 정쟁, 산업화, 민주화, X, Y, MZ세대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그 세대별로 존중하면서 그 세대한테 맡기면 된다. 올해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70주년이 되는 또 해이고, 지금 이런 7월 달에 그런 의미가 있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전쟁을 극복하고 또 평화와 통일이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당길 수 있는 우리 MZ세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통일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